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인텔이 11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운영 확장 중인 반도체 파운드리 지분 49%를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최근 대형 파운드리 투자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텔에게는 담비 같은 자금 수혈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윤 대통령은 2024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한 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 거리 축소, 에너지 전환 협력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텍사스 지역에 신규 증권거래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과 거물들의 지원에 힘입어 출범할 예정인 텍사스 증권거래소가 금융 중심지 뉴욕의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선급인 에랄로부터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 암모니아 운반선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암모니아 연료전지는 고온 촉매 반응을 통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리하고 이를 연료전지에 공급한 후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암모니아는 조선 해운업계의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솔루션인 만큼 앞으로 친환경 신제품 개발 현황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선규 1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코스닥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약한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상당히 지수는 올라갔기 때문에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 주식이 안 올라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장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며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장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기분 좋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철강, 가스관 관련주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석유가스전 관련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일단 그 젠슨왕 선생님께서 사장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HBM 우리 써야 됩니다. 아주 좋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이 된 증시. 자, 코스피는 일단 삼성전자가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에 가면서 반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 2692포인트, 270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평 저항에 지금 걸려있는 모습. 자, 61선 이평 저항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2700포인트를 달성을 했을 때는 당연히 위로해서 우리가 이전에 목표했던 그 다음 목표 2800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금 현재 자리
네, 849.48포인트. 자, 850포인트를 터치를 했다가 지금 밀려났죠. 여기도 역시 21선 이평저항에 부딪혀 있는 모습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노란 선이 20일 이평선인데 이평저항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생각보다는 그래도 십자를 만들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주고 그래도 상승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특히 관광 관련주들이나 여러 가지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특히 2차 전지들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자 76,800원 라인 올라간 상태 그리고 아랫꼬리도 이 지지를 받고 76,800원 라인의 지지를 받고서 다시금 올라가 있는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음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위로 당겨 올리려는 힘이 강해져 있고 일단 갭 상승했죠. 75,300원 라인에서 일단 두 블럭을 위로 튀어오르면서 갭 상승해서 출발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락하려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있는 자리 그래서 현재 자리 2.7에서 2.8% 이 정도 이미 상승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강한 모습이 오후까지 지속이 될 경우 내일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75,800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확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SK하이닉스 자리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현재 188,800원에서 193,380원 사이에 횡보 라인에 딱 걸려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상당히 강하게 튀어 올라갔지만은 여기를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이 블럭에서 다시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횡보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최근 4거래일 동안 해가지고서 여기에 188,800원에서 193,380원 사이에 아주 좁은 횡보 구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SK하이닉스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조금 SK그룹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HBM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특별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급등주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특히 관광 관련 종목들 상한가라든가 급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넥스틸 같은 경우 이미 여기에서는 상한가 오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휴스틸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도 급등을 한 상태 거의 이제는 그 상한가까지 와 있는 상황. 잠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그 상한가는 만들지를 못한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현재 관광 관련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동양철관 이틀 연속해가지고서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또 역시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의가 떴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부문이 또 상당히 많이 갔죠. 그래서 에코프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4% 이상 오늘 최고점 5.71%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동안 여기에서 손실 보고 있던 많은 투자자님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얼굴이 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P소프트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현재 그 반도체 특히 반도체라기보다는 AI 소프트웨어죠. 자,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계속해가지고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 25%가 넘는 급등을 했던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강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에코프로 형제가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강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수급 방향성이 불안정한 만큼 마감까지 꼼꼼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현황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본격적인 1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 실패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 ADI와 MOU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나 주가 역시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우리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슈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장 학생이 상당히 많은 기사를 스포일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의 뉴스. 오늘 장만 이슈를 분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네. 방금 우리 장 학생이 얘기한 대로 자 젠슨왕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두 번째 SK-E&S 중부발전 이야기. 세 번째 LG엔솔 이야기 2차전지. 네 번째는 자 위성에 관련된 보안, 자 우주항공에 대한 보안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삼성 HBM 인증 실패를 부인했다. 자 젠슨왕은 뭐라 그랬냐? 결국은 우리 HBM 쓸 거예요. 삼성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실패서를 직접 부인을 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넘버 원. 자, 여기에서 HBM은 테스트가 길게 걸린다. 테스트. 이게 오래 걸린다. 롱타임입니다. 롱텀.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 들어가는 HBM은요, 우리가 컴퓨터 볼 때 보는 그 메모리 램이 아니에요. 그 램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칩렛 혹은 칩 안에 들어가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요, CPU, 그 다음에 GPU,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NPU, 얘네들에 들어가는 게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즉, 칩 안에 들어가는, 칩 내부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란 얘기죠. 칩 내부 메모리.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칩을 만들거나 혹은 보드를 만들 때 거기에 고정으로 장착하는 그런 메모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기존에 있던 기존 시스템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반드시 궁합이라 그러죠. 서로 조율이 잘 돼야 된다. 조율. 자, 그래서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적정한 속도, 적정 속도라 그러죠. 속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동하는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적정하게 딱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라도 문제. 너무 빨라도 안 돼요.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캘리브레이션이 들어가고 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퀄리티, 이제 퀄에는 실패한 적이 없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즉 이건 뭐냐? 여기에 대해서 HBM 메모리 캘리브레이션이 들어가고 있다.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 HBM은 뭐냐면은 일단은 칩 내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칩 내부 메모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은 컴퓨터죠.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메모리나 혹은 SD 칩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조정이다. 두 번째는 뭐다? 파운드리. 두 번째는 파운드리. 자, SK 하이닉스 지금에서 파운드리 만들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HBM은 턱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자, 삼성전자 지금 글로벌 점유율 12%죠. 글로벌 점유율이 높아요. 점유율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12%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라도 지금 써야지 된다. 그럼 나머지 TSMC는 얼마냐? 56%.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12%가 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지금 젠슨왕은 이것도 지금 아쉬워요. 1%만 돼도 지금 아주 그냥 거기 찾아가 가지고서 어떻게든 HBM을 만들어야 될 판인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다.
즉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세 군데에서 일단은 HBM을 공급을 받을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언제든지 엔비디아 파트너사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SK 하이닉스 혼자서 독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SK ENS 중부발전 용인의 이제 에너지 사업, 쉽게 해서 열병합 사업이죠. 열병합 발전소를 이제 만드는 그거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자, 그래서 용인시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걸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열병합 발전소는 전력과 열, 중앙난방 방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에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던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서 이런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즉 지산이라 그러죠. 지산부터 해가지고서는 각종 사무실, 그리고 일부 그 거주구에 대해서도, 즉 아파트 같은 데도 전기와 열을 공급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열병합 발전이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폐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소각해야 되는 그런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또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열을 내면서 이거를 가지고 동시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죠. 쉽게 얘기해서 재생 연료를 이용한 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앞으로, 자, 이제는 그 이전에 얘기했던 그 전력 공급사, 민간 전력 공급 사업, 거기에 대한 것들하고, 그 다음에 또, 자, 그래서 우리 PPA라 부르는 거 있죠. PPA 사업에 이제 대기업이 끼어든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전체, 국가의 전체 전력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자체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뭔가를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또 다른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자, ADI, 애널로그 디바이스죠. ADI는 이제 요거 이제 미국의 티커예요. 자, 미국 주식 티커인데, 자, ADI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애널로그 디바이스하고 드디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기술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 이 ADI, 자, 애널로그 디바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얘네들이 사실상 시그널 반도체 탑입니다. 시그널 반도체 원탑입니다. 얘네들은. 미국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널로그 디바이스는 시그널 반도체 원탑이죠. 아날로그, 디지털, 그 다음에 요거 사이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 하는 요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반도체를 전부 다 혼자 개발하고 공급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설계까지 하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그 시그널 반도체계의 괴물이죠, 얘는. 근데 얘하고 지금 LG 엔솔이 연결이 됐다. 뭘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배터리 셀 내부의 온도 측정, 온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는 뭘 하게 된다. 즉 여기에 대한 온도 시그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애널로그 시그널을 가지고서 앞으로 배터리를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충전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과충전이죠. 자, 과충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과충전이 일어나면은, 자, 분자 구조가 깨지고 수지상 결정이라 그러죠. 자, 나뭇가지 모양으로 결정이 모이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서 지금에 있던 리튬 이온이나 인산철 분리막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합선이 일어나고 불나는 사태가 벌어지죠. 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온도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전류와 전압의 흐름을 방해한다. 즉 이걸 가지고서 이게 왜 나오느냐? 고속 충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고속 충전 때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속 충전 시의 안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BMS 기술을 더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자,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해킹의 위성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국정원이 우주자산 사이버 보안 협의체를 출범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우주자산 사이버 보안. 자, 우주자산 사이버 보안 협의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껏해가지고서는 생고생을 해가면서 위성을 저궤도든 고궤도든 아무튼 올려놨는데 북한에서 만약에 이거 해킹해가지고서는 이제 내 거 해버리면은 이거 못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주자산에 대한 사이버 보안 협의체를 만든다. 그래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안 협의체를 발족을 했다. 자, 항공우주청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시 정부기관에서 역시 가장 큰 고객이죠. 인공위성을 쓰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는 정부기관이 많이 씁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가지고서는 일반적인 그 통신사업자들 혹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텔레비, 위성 TV라든가 이런 걸 하는 이런데 그 다음에 또 통신회사들이 위성을 쓰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사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저 생애 전주기에 걸친 사이버 보안 체계 관리를 만들겠다. 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만큼 앞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주항공으로 해가지고서 쏘아 올리는 자, 위성 앞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만큼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 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여러 가지 주문도 발주받아가지고서 자, 그래서 외주로 우리가 대신 위성 궤도까지 쏴주는 이런 사업도 이제 곧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200% 넘어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렇게 강한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같이 테마를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도 살펴봤는데 이어서는 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테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테마 한번 볼게요. 중요한 얘기. 자, 여기서 보면은 반도체 전력, 2차 전지 보안 이렇게 가지고 지금 4가지를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뭐 반도체 얘기 해드렸고 전력 얘기 제가 그동안 많이 해드렸죠. 그리고 2차 전지도 했고 보안도 얘기를 했어요. 자, 보안을 얘기를 할까 하고 했는데 이건 조금 나중에 말씀을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빼도록 하고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오매볼망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가지고서는 고생하고 있는 바로 2차 전지 이야기.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애널로그 디바이스하고 배터리, BMS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 2차 전지 소부장, 그 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 뭐 이런 것들, 에코프로 BM 지금 사가지고서는 손실 엄청 보셨죠? 자, 이런 것들, 그런 종목들에 대한 거. 자, 저는 여기서 상담 안 합니다. 강의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 전고체가 있을 것이고 폐배터리 그 다음에 나오고 여기 자리가 좁아서 저기다 안 적었습니다만 폐배터리도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관련돼 있는 거 아까 나왔지만 이게 BMS 고속 충전 자 충전 사업 여기에 얘기 나온 것들이 또 충전 사업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자, 이제 바닥권에 왔으니까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 지금부터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머니 모멘텀 보시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와 친환경. 자, 이게 중요하죠. 11차 전력 기본 계획, 우리 전기본이라 부르는 전력 기본 계획에서 원전 30%, 30, 그 다음에 신재생 30% 이렇게 해서 2대 축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원전을 3기를 더 짓고 SMR 하나 더 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는 우와 이게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을 밀어주나 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겁니다. 자, 원전은 지금 현재 거의 뭐 30%, 32%대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원전을 추가하는 건데 그중에서 이제 APR 1400 우리나라의 그 한수원 버전이 한수원의 APR 1400짜리 3기 플러스 자 이제 실증 모델로 들어가는 정부 한국형 SMR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갑자기 원전 얘기가 나와서 어리중절하실 텐데 우선 요 기본 얘기를 우선 알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저는 원전 30% 그런데
신재생 30%가 웬 말이냐? 자, 지금 현재 요거 몇 프로라고요? 9%. 9%밖에 안 되는데 지금 30%를 올린다. 21% 올라가죠, 대략. 암만 못해도 2배 이상 혹은 2배 반, 250% 정도의 전력 수요를 훨씬 더 땡겨 올려준다, 여기서. 그래서 사실상 한 3배 정도는 더 지금부터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 11차 전력 기본 계획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상 풍력, 해상 풍력이 좀 더 강하게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환경. 아무튼 친환경 뭐 나오고 했다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배터리죠. 그러니까 ESS. 그 다음에 또 뭐냐? 선박도 추진선, 친환경 추진선 만들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수소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그 다음에 그 천연가스, LNG 추진선, 그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LNG 하나 빼고 대부분의 것이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이 ESS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전기차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리튬과 그 배터리가 전지죠. 전지가 그만큼 소모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조하게 되면은 그래서 특히나 선박이나 이런 데 ESS에 들어갈 때, 그리고 가정용 ESS에 만약 장착이 되었을 거나 혹은 산업용이나 사업장 ESS에 장착이 되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가정하고 사업장이 이 ESS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는데, 이로 인해서 2차 전지 수요는 지금부터 3년 안에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이미 재난에 대비한 것도 있고 이런 친환경에 관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ESS에 대한 가정용 ESS 수요는 상당히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조만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폐배터리 재생과 재활용의 본격화. 제가 이제 다른 뉴스에서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도 종종 이야기한 것이 폐배터리 재생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다. 언제? 2024년 9월. 2024년 9월. 올해 9월이죠. 지금 3개월도 안 남았어요. 자,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때가 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자, 폐배터리에 습식 공정을 하는 습식 공정 공장이 드디어 다 준공이 됩니다. 글로벌리 대부분이 이때 맞춰가지고 다 준공이 됩니다. 자, 미국의 리사이클,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서는 2024년 9월이 되면은 폐배터리 재생, 습식 공정하는 공장들이 전부 다 가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재활용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지금쯤 했을 때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거기에 대한 소재 관련 종목들 뜰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가지고서 아래로 이렇게 꺾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2차 전지 관련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그야말로 속이 아주 골마 터지다 못해 썩죠. 그런데 반등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머니포인트 첫 번째. 전고체의 그림자가 조금씩 보여.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가지고서 다시금 돌아볼 때가 됐다. 그래서 이미 ESS는 사인이 나왔죠, 우리. ESS에 대해서는 이미 사인이 나와서 조금씩 튀어오르고 반등이 나왔던 쪽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그 다음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자, 전고체 배터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이거는 전기차도 있지만은요, 그 이외에 다른 산업용 리튬이온 배터리, LIB라 그러죠. 이것도 역시 여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날만 추워졌다 하면은 얼어붙는 전해액 때문에 그야말로 그 원래 있던 성능의 70%밖에는 발휘를 못합니다. 30%를 발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전고체고, 지금 뭐 중국 같은 데서는 반고체다 그래서 겔형 전해질, 겔형 전해액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날 추우면 어는 거는 얼어붙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금은 완전한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조만간 해가지고서 한 번 더 여기에 관련돼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우리는 지금 현재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잘 충전해서 잘 써야 된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리튬이 부족해가지고서는 이걸 쓰느니 마느니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리튬 시세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 좀 들어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와 있고 전기차가 그만큼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ESS. 그 다음에 추진선. 전기 추진선에서 만약에 이것들을 쓴다. 그리고 이게 정말 상용화가 돼가지고 20만 톤급 이상 되는 VLCC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ESS를 넣고서는 추진선에서 썼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리튬 양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는 이 공급보다는 이제 공급은 어느 정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충전에서 걸립니다, 충전. 자, 그럼 이 충전이 왜 문제가 되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기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자, 엄청나게 많은 충전 소켓, 아답터가 다 다르죠. 아답터가 다 다릅니다. 테슬라 다르고 유니버셜 충전기 1, 2 타입 다르고 이게 뭐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추는 것도 문제.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사업자별로 또 이제 여기 앱 등록하는 것도 또 다 달라. 이러니까 또 여기도 충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 자,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업자들별로 봤을 때 고속 충전을 하는데 어마무시하게 고압을 해가지고서 고속 충전을 하다 보면은 고속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엄청나게 고압에 고전류를 마구 밀어 넣는 거예요. 고전류를 지금 배터리 안에다가 마구마구 우겨서 힘으로 밀어 넣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균질하게 어느 정도 조금 그 배터리들마다 골고루 잘 충전해야 되는데 균등하지 않게 불균등하게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들을 그래도 잘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좀 더 전력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아까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널로그 디바이스하고 해서 이 열 관리하는 그런 BMS를 만든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실제로 최대한 이렇게 균형이 있는 충전을 하게 됐을 경우 배터리 수명은 20% 이상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명 연장을 위해서도 결국은 충전에 관련된 이슈들은 앞으로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 2차 전지 쪽 짚어주셨는데요. 폐배터리 재생의 본격화가 시작되며 기대감 모으고 있는 만큼 관련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도 살펴봤는데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만 부탁드려요. 맨날 두 가지를 달라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두 가지, 첫 번째는 테이펙스, 두 번째는 에코앤드림,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펙스. 자, 보면은 각종 테이프 관련된 것들을 만들지만 얘는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전고체가 있을 때 양극재와 그다음 음극재 그 사이에서 전고체가 있을 때 이 전고체를 부착해주는 특수물질, 이거를 만드는 게 현재 테이펙스죠. 거기에 대해서 관련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따로 이에서는 여기에 나는 수혜를 받으면서 추세 반전을 지금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추세 반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은 석유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이런 그 거래량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충분히 이제는 전고체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답이 나오는, 쉽게 얘기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시점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즉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당히 괜찮은 소재들, 재료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현재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현재 움직임은 바닥을 다지고서 이제는 추세 반전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 241선을
위로 통과할 때 그때 비로소 상당히 재밌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에코앤드림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양극재에 관련된 전구체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계속 적자였다가 드디어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간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굉장히 환경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환경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배터리까지 들어와서 이 양극재 전구체 사업 그러니까 프리커서에 대한 것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올해 들어와 가지고서는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왔다. 작년에도 사실 3월, 4월에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양의 거래량이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 나가지고서는 파동 한번 타고 크게 한번 위로 튕겨 올려준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쭉 미끄러지고 있지만 파동을 타고 3번 미끄러졌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여기서도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종목.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도 또 역시 양극재와 그다음에 전구체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펙스와 에코앤드림까지 살펴봤습니다. 테이펙스는 실적 상승 기대감에 추세 반전을 만들고 있고요. 에코앤드림은 양극재 전구체 사업 흑자 전환 기대,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테마에서 종목을 뽑아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2분기 테마 리포트 준비해뒀습니다. 문자 샵 0082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두 가지는 뭔가 아쉽습니다. 전문가님만의 원픽 종목이 궁금한데요. 한 종목만 골라주세요. 아, 한 종목 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럼 네, 일단 보도록 감사합니다. 하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원픽 보시게 되면 테이펙스. 자, 테이프만 팔다가 하다 보니 전고체까지 온 참 이상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또 다른 종목 드림앤에코. 여기는 환경을 계속해가지고 추구하다 보니 여기도 또 갑자기 배터리까지 쫓아온 아주 둘 다 아주 재밌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그 강관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배관에 관련되어 있는 연결관, 여기에 쓰는 테이프, 그 다음에 또 각종 특수 테이프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커서, 즉 양극재 전구체 프리커서라 그러죠. 프리커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둘 다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양극재 그리고 이제 전고체에 관련돼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게 되는데, 전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께는 우선은 여러 가지 그 추세라든가 그다음 이런 걸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테이펙스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다른 선박이나 조선 같은 관련주에도 연결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같이 붙어서 전고체로 갈 수 있지만, 여기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2차 전지 이외에 다른 복합 테마로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친환경밖에 없거든요. 근데 친환경이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뉴스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히려 올라가려다가 조금은 횡보를 하다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픽 종목으로 테이펙스 짚어주셨습니다. 전고체 부착물 수에 기대감 모으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전문가님과 함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ST 매수가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수익률 기록했고요. 이어서 덕산테코피아 96%, 세명전기는 97% 넘게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업체인 YG 무려 224%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대망의 1위는 2차 전지 전해액 전문 회사인 엔캠, 매수가 88,000원 기준 상승률 307%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맥스는 12% 넘는 상승폭 기록했고요. 현대코퍼레이션 13%, 대한해운은 15% 넘는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는 5월 20일에 언급해 주신 일진파워입니다. 16%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대망의 1위는 풀무원입니다. 무려 21.29%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누적 수익률이 무려 2200%를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나 강한 수익률을 기록하다 보니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렇다면 히든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자, 2차전지 소부장 관련주 역시 별이 5개. 네, 역시 5글자 되는 거 좋아합니다. 일단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히든 종목 모멘텀 2차전지 소부장의 전자부품 두 가지를 하고 있는 복합 테마주. 그렇지만 2차전지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회로보호장치와 그다음에 BMS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 회사의 그 서킷들, 특히나 회로보호장치에 들어가는 서킷 이런 것들이 다른 회사들의 많이 납품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고, 거기다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BMS 관련된, 즉 충전을 잘해야 배터리가 오래 간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을 다시 키우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 보면 아주 딱하니 이제 산이 두 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최근 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주 강력한 이런 그 상승세가 나왔고 강력한 거래량들이 들어왔던 걸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두 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져서 현재 바닥 자리에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차트의 형상으로 봤을 때 두 번을 튀우고 나가지고 다시 한번 얼마든지 최소한 이 정도, 못해도 절반 정도, 썩어도 준치라고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 이 종목 앞으로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있을 여러 이슈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2차전지 소부장 관련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히든머니 종목 별 5개 주신 만큼 이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정리해 보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중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죠. 54로 전월보다 1.5포인트 올랐습니다. 6개월 연속 경기 확대 국면을 이어가면서 2023년 8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는 지수가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올라가려는 힘은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그 힘, 그러니까 저항을 떨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지금 힘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어떻게든 중국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더 강한 부양책,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완화 정책,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정책이죠. 통화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풀기 힘들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먼저 샹하이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샹하이 지수 3081포인트. 여기에 그 횡보 라인의 상단에 지금 걸려 있으면서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의 기대감으로 좀 오히려 증시가 올라간 데 비해서 지금 현재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약간은 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로 인해서 심천종합지수 션전도 역시 마찬가지 1725포인트 횡보 라인에서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계속 이 안에서 조금 머물러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넘어갔지만 결국은 횡보 라인에서 부딪히고 마감했죠. 1725포인트 여기에 부딪힌 상태에서 마감을 하고 그 뒤에 여기서 오늘 넘어갈 줄 알았는데 결국 넘어가지 못한다. 즉 아직까지는 지금 이걸로는 아직도 부양책이 부족해요. 그리고 부동산도 아직은 좀 불안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 홍콩은 어떻게 됐을까요? 홍콩도 역시 마찬가지 아주 딱 걸려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6572포인트 이 자리에 딱 걸려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단의 조치로 뭔가 더 강력한 부양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은 증시가 올라가기는 좀 애매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각원지수 지아첸 같은 경우는 자, 여기도 역시 굉장히 옆으로 해가지고 4일 연속 굉장히 좁은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000 대략 한 21,200포인트, 그 다음에 21,60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해서 짧게 4일 거래일 연속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미국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AI 반도체가 당겨주지 못하면 TSMC가 그만큼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중국 증시 오후장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미국 증시 살펴보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4월 졸치 보고서가 발표됐죠.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고용 둔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주 후반에 비농업 고용 지표도 발표되는 만큼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일단은 고용이 약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환호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죠. 남들은 지금 다 실업자가 되고 있는데 박수치고 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거를 박수를 치느냐? 금융가들에게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인하되겠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우존스 지금 현재 자리 보면 0.36% 상승해서 어제 자리를 거의 회복한 자리 이렇게 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38,977포인트 이 자리가 결국은 이 최고점 이 다음에 두 번째 고점이었죠. 그리고 전 고점으로 불렀던 자리 예전에는 그 자리에서 지금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을 한번 보면은 나스닥은 지금 현재 어떻게든 16,700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를 잘 안 내려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딱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AI 반도체만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이제는 한계가 왔어요. 왜냐?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다른 뭔가 좋은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기에는 지금은 오히려 물량을 소화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이제는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과연 이번에 현재 우리 국내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코스피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가지고서 위아래로 이렇게 좀 흔들흔들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자리는 대략 2,687포인트. 자, 2,700포인트를 다시금 향해 올라가는 중에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2차 전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석유화학 그리고 강관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게임과 엔터주들 이쪽으로 그리고 또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코스닥 자리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서 다시금 또 위로 튀어 올라왔는데 여전히 20일 이평 저항에 걸려가지고서 아직은 조금 올라가기 힘든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850포인트는 어떻게든 넘어가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85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면은 조금은 옆으로 며칠 더 횡보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한 번 더 상승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뺏기지 마시고 그리고 함부로 여기서 괜히 추가로 매수를 하지는 마실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리한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수급이 약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오후에 과연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더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밤 미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발언에 증시 반등세 보이고 있고요. 테마머니로는 반도체, 전력, 2차전지 보안 살펴봤고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2차전지 소부장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